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치카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의 차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날 하필 눈과 같은 비가 와서 차량의 상태가 그렇게 양호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어떤 차를 구매했고 이 차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구매한 차량은 아우디 A5 45 TFS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일단 A5는 A4 차량의 쿠페형 차량입니다. 아우디는 스포트백, 즉 뒤에 있는 해치가 이렇게 열리는 형태의 세단을 바로 스포트백이라고 합니다. 또한 쿼트로 차량이기 때문에 4륜구동을 가지고 있고 아우디의 4륜구동은 현재 쿼트로 그리고 쿼트로 울트라 또한 이트론에 적용이 되어 있는 일렉트릭 쿼트로가 있습니다. 현재 제 차량에는 쿼트로 울트라가 적용이 되어 있어 평소에는 4륜으로 주행을 하고 있다가 4륜이 필요 없는 상황 항속 주행 시에는 전륜으로 구동을 하여 연비 효율을 증대화하였습니다. 네, 제 차량은 최대 출력 265마력, 최대 토크 37.7 토크를 가지고 있으며 제로백은 5.6초 밖에 걸리지 않은 굉장한 준족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의 전면부부터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전면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저는 헤드라이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헤드라이트는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우디도 헤드라이트를 안전장치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우디 헤드라이트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2000 루멘의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루멘은 촛불 하나의 밝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타사가 한 500 루멘 또는 400 루멘이 평균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우디 헤드라이트는 타사보다 밝은 밝기를 가지고 있고요. 2000 루멘 이상의 밝기를 가지고 있는 헤드라이트는 헤드라이트 워셔가 장착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밝은 헤드라이트가 이 헤드라이트에 현재처럼 오염물이 묻었을 때 다른 차들에게 난반사로 인하여 눈부심이나 또는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무조건 장착이 되어야 하는 부품 중 하나인데요. 헤드라이트 워셔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건 가장 밝은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 헤드라이트의 명칭은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입니다.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는 전방에 있는 카메라로 전방에 있는 상황을 인식하여 실시간으로 앞에 있는 차나 바이크, 자전거를 인식하게 되는데요. 가령 하이빔, 쌍라이트라고 하죠. 하이빔을 계속 켜고 가면은 맞은편에 오는 차라던가 또는 내 앞에 선행하는 차가 굉장히 눈이 부시고 운전에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눈이 아프겠죠. 근데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방에 있는 카메라로 전방에 있는 상황을 인식하여 마주오는 차 또는 앞에 있는 차를 제외한 나머지를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상향등을 켜게 되죠. 그렇게 되면 상향등을 계속 켜고 가면서도 다른 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나만 밝은 세상을 경험하실 수 있고 실제로도 제가 주행을 하면서 헤드라이트가 너무나 밝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난 경험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차량을 보겠습니다. 차량 전면을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일단 아우디의 포링이 위치해 있고요. 이 포링 위치해 있는 그릴, 이 그릴을 아우디는 싱글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아우디의 전체적 차량에서 동일한 형태의 그릴을 보시게 되는데요. 이 싱글 프레임은 아우디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아우디의 상징성과 같은 디자인의 형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비슷한 의미로는 BMW의 키드니 그릴이 있죠. 아우디는 이 싱글 프레임을 적용함으로써 차가 조금 더 낮고 넓어 보이는 효과, 그리고 공격적으로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차량의 냉각성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차량은 S라인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A5 일반 모델과는 다르게 조금 더 공격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고 에어로다이나믹을 조금 더 활용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예쁘죠? 이 싱글 프레임과 옆에 있는
사이드 몰딩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원래 크롬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는 현재 블랙 패키지 적용, 그러니까 랩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차량이 스포티하고 멋져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차량의 측면부로 이동을 하게 되면 측면부의 얼굴이라고 하면 저는 차량의 휠이 가장 먼저 떠오르겠다. 이 차량의 휠 사이즈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앞뒤 같은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고 255에 35, 19인치의 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A5와는 다르게 아우디 스포츠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우디 스포츠 휠은 경량, 단조, 알루미늄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 가볍고 튼튼한 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운전 성능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요. 연비도 가져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서스펜션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차량의 서스펜션은 5링크,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타 이 정도 급의 차량들은 대부분 앞에 있는 서스펜션이 맥퍼슨 스트럿이라는 방식의 서스펜션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맥퍼슨 스트럿은 구조가 단순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준다라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승차감이 좀 단단하다라는 또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현재 아우디 A5에 적용이 되어 있는 5링크 멀티링크 서스는요, 쉽게 말하면은 맥퍼슨 스트럿은 관절이 하나, 이 친구는 관절이 5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다양한 상황에서 알맞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천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차량은 앞뒤로 5링크 멀티링크 또한 알루미늄 합금 소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가볍고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습니다. 또 녹이 나지 않겠죠. 그리고 심지어 A5 45TFSI 쿼트로 프리미엄 차량에서는 전자식 댐핑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어 주행 모드나 속도에 따라서 서스펜션의 강도, 단단함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조금 부드럽게 주행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부드럽게 주행을 하실 수 있고요. 좀 달리고 싶어, 속도가 높아 라고 할 때는 서스펜션을 좀 단단하게 해서 주행 안정감 그리고 조금 더 즉각적인 차량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댐핑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고 5링크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승차감과 스포츠함 둘 다 잡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쿼트로가 적용이 되어 있죠.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달지 않았나 라는 생각까지 드는 차량입니다. 네, 이제 옆으로 또 이동을 하다 보면요, S라인 배지가 보이시게 될 텐데요. 이 S라인 배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다른 라인업의 차량들도 S라인 배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S라인이 적용이 되어 있다면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은 A6라든지 또는 뭐 이트론이라든지 뭐 A4라든지 S라인이 그냥 배지가 이렇게만 붙어 있어요. 근데 제가 A5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일단 이 후드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좀 덮어 있죠. 휀다랑 이제 도어 쪽 라인을 쭉 이어서 덮어져 있는 약간 크램쉘 타입의 후드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이 S라인 배지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도어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약간 아우디가 판금 기술을 자랑한다 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아우디 A5가 멋져 보이는 부분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있는 디자인과 여기 있는 디자인이 하나인데요, 이 부분이 단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 십자가로 만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의 단차가 틀어진 부분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 판금 기술, 그러니까 차량을 만들었을 때 이 판금 기술은 아우디가 굉장히 잘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이드미러 부분 한번 설명 도와드릴게요. 원래 기존 차량들은 대부분 사이드미러가 A필러와 도어가 만나는 이 부분에 적용이 되어 있죠. 근데 현재 아우디 A5 차량은 플래그 타입으로 도어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장점이 뭐야? 라고 물으신다면 일단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시야가 좀 트여 있다 라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혹시 전 세계에서 풍동 시험을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했던 브랜드가 아우디였다 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때부터 이제 아우디는 플래그 타입의 사이드미러에 좀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아우디 플래그 타입 사이드미러가 적용된 뒤로 공기 역학 계수가 줄어들기도 했고, 사실 그런 거보다 운전자나 사용자가 느끼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풍절음이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두 가지. 사각지대가 줄어들었고 풍절음이 줄어들어서 고속주행했을 때는 조용하고 시내주행했을 때는 안전하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아우디의 판금 기술이 뛰어나다는 증거 중 이제 또 하나는 바로 이 천장에서 만나는 이 부분인데요. 대부분 이제 아우디 차량이 아닌 차량을 타시는 여러분들의 차의 천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튀기 마감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는데, 현재 아우디는 레이저 용접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의 강성이 높아지고요, 또는 바람 쐴 틈 없다 라고 해서 고속주행했을 때에도 훨씬 더 풍절음이 줄어드는 효과도 느끼실 수 있고, 당연히 안전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특징 중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의 차량의 도어는 어떻게 열리나요? 도어 손잡이를 잡고 당기면 이 손잡이가 이렇게 열리지 않나요? 근데 아우디 A5나 A4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어가 어떻게 열리냐면 이렇게 위로 열립니다. 자, 우리가 문을 열 때요, 이렇게 여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여는 경우가 많을까요? 실제로 인체공학적 설계로 인해서 디자인이 되었기 때문에 문을 여는 거 하나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서 만들었다 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우디의 측면 라인인데, 라인이 굉장히 예쁘죠. 아우디의 스포트백 디자인인데요, 이 스포트백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일단 이 옆면에 있는 유리에 정말 하나의 유리처럼 디자인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몰딩과 이 트림 사이에 단차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원래 이 부분도 크롬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도 랩핑을 하여서 블랙 패키지처럼 그냥 차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게 포인트를 주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쁘지 않나요? 지저분하네. 스포트백 디자인 중 가장 큰 특징, 바로 트렁크 디자인인데요. 뭐 트렁크가 뭐 그렇게 특별하냐 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현재 뭐 예를 들면 비가 지금 오고 차가 많이 지저분한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다 손을 넣어서 열면은 손이 좀 지저분해질 것 같아요. 아우디는 시동이 꺼져 있고 키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버추얼 페달이라고 합니다, 아우디는. 근데 쉽게 말씀드려서 킥모션으로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네, 트렁크 용량 한번 설명드릴게요. 트렁크 용량은 465리터입니다. 465리터의 공간이 굉장히 크다, 작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이 아우디 트렁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직사각형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을 수납하실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납하실 수 있겠죠. 폴딩이 가능하고요. 폴딩은 4대 2대 4로 가능합니다. 물론 뒤에서 뭔가 폴딩을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폴딩은 앞에 있는 스로 가능하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폴딩을 하시면 간단하게 폴딩이 가능하고 더욱더 긴 짐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원래 트렁크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고요. 저는 트렁크 매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 대부분은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겠죠. 세차를 하시면 용품들이 대부분 물에 젖는 경우가 많은데, 그 상태로 트렁크에 넣으면 오염이 된다거나 또는 곰팡이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근데 트렁크 매트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그래서 세차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은 저는 트렁크 매트를 꼭 추천드릴게요. 네, 또한 제 차량에는 파노라믹 썬루프, 그러니까 파노라마 썬루프가 따로 있고 파노라믹 썬루프가 있고, 그리고 일반 썬루프가 따로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파노라믹 썬루프는 일반 썬루프보다는 훨씬 더 넓고 크게 열리고요, 파노라마 썬루프보다는 뒤에 있는 창이 없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좌석에 앉아도 훌륭한 개방감을 보여주고요, 일반 썬루프보다도 훨씬 더 좋은 개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오시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계기판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계기판부터 설명을 도와드릴 텐데요. 일단 계기판은 세 가지의 테마로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설정에 들어가 주셔서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밝기로 들어가 주셔서요, 버추얼 콕핏으로 들어가시면, 자, 지금 보고 계신 계기판이 바로 S,
성능 계기판이고요. 왼쪽에 있는 계기판을 눌러주시면 클래식 계기판을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 끝에 있는 다이나믹을 눌러주시면 현재 보고 계신 게 다이나믹 형태의 계기판 디자인입니다. 각각의 계기판 디자인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S 성능 계기판이 가장 보기 좋았습니다. 자, 왼쪽 위에서부터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왼쪽 위에 230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현재 차량의 주행 가능 거리입니다. 그리고 현재 탭은 트립 컴퓨터의 탭이라고 속에 있는 다이얼을 위아래로 눌러주시면 각각 현재 시간, 주유량, 주행 기록, 그리고 에너지 소비 항목, 그리고 운전자 지원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탭으로 넘어가시면 미디어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음악을 다음 재생 중인 것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이 연결되어 있으면 통학 목록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순정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는 자주 가는 경로 위주로는 스스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전체 맵 업데이트는 마이 아우디라는 커넥트 시스템을 사용하여서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 방법은 제가 따로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방에 있는 모니터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미디어, 전화,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사실 기능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으시죠. 대부분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하여서 사용하실 텐데요. 현재 A5는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가 연결이 가능합니다. 전에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M스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티맵, 네이버 지도, 유튜브, 넷플릭스 등 여러가지 미디어를 사용하고 내비게이션도 현재 화면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단축키로 언제든 원래의 아우디의 MMI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차량인데요, 차량에서는 드라이브 셀렉트, 그러니까 주행 모드에 따라서 차량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연비 모드인 효율, 컴포트 모드인 승차감, 그리고 엑셀을 밟는 속도라던가 또는 브레이크를 밟는 것, 핸들을 돌리는 것, 상황에 따라서 차량의 모드가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자동 모드, 다이나믹한 주행, 그리고 스포츠한 주행을 위한 다이나믹이 있고요. 인디비주얼을 통해서 엔진, 반응, 에코, 균형, 스포츠, 서스펜션의 감도를 부드럽게 또는 보통,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스티어링 휠의 감도를 부드럽게, 그러니까 좀 가볍게, 보통, 그리고 단단하게, 무겁게, 그리고 또한 엔진 사운드를 정숙하게, 그리고 또는 다이나믹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정숙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런 소리가 나고요. 자동, 현재 조금의 엔진 사운드가 증폭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자, 또한 저희가 이제 차량을 이용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 중 하나인데요. 사실 드라이브 셀렉트는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했던 거지, 그거는 여기 밑에 있는 버튼에서 또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운데 모니터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뭐냐? 바로 조명 및 시야, 실내등입니다. 실내등은 이 차량 안에 있는 무드 등의 컬러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프리셋으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개별 설정을 통해서 30가지의 컬러를 표면등, 라인 등으로 따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에 이트론 차량을 리뷰했을 때 한번 보신 게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에는 사실 크게 사용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자, 이제 공조장치 한번 설명 도와드릴게요. 공조장치는 오토에다가 두고 사용합니다. 오토에다가 두고 사용을 하고 CC가 켜져 있으면 이 차량은 자동 김서림 방지 때문에 겨울철 주행을 하셨을 때 앞유리와 옆에 있는 유리에 성에가 끼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김서림을 좀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버튼 두 개를 보시면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그리고 조수석도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제공되어 있고, 온도를 맞추는 건 돌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돌리는 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약간 금고 다이얼을 돌리는 듯한 그런 느낌도 보여주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밑에 있는 버튼들도 설명을 도와드리자면, 아까 차량에 들어갔던 뭐 다이나믹 셀렉터와 다르게 여기는 버튼이 있죠. 그냥 버튼 눌러서 바로바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스탑앤고 버튼이 있고 차체 자세 제어, 그리고 이 차량은 파크 어시스트, A6 차량은 버튼만 누르고 있으면 전진, 후진, 그리고 스티어링 휠까지 해주는 것과는 다르게 이 차량은 전진과 후진, 그리고 브레이킹은 제가 해줘야 되고요. 스티어링 휠만 보조해주는 그런 주차 보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23년식 모델부터는 어라운드 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5나 A4를 구매하실 분들은 23년식 모델 주차 보조 시스템, 그리고 어라운드 뷰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을 구매하실 수 있고, 이 두 가지 기능은 프리미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앞에 있는 화면을 오프 시키는 버튼인데요. 일단 이 기능의 목적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 기능은 나는 오늘 굉장히 피곤했어, 그래서 나만을 위한 시간, 아무것도 방해받고 싶지 않아 라는 기능인데, 사실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네, 스타트 버튼은 이쪽에 있고요. 제가 소소하게 커버를 튜닝을 해놨습니다. 예쁘게. 앰비언트 라이트는 컵홀더에도 적용이 되어 있어 조금 더 감성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이소에서 산 가습기인데요. 겨울철에 하나씩 있으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원래는 이제 아우디 차량에 터치가 되지 않았을 때 조작하는 다이얼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있어서 여기다 뭐 넣기 애매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냥 키도 막 던져 놓고요, 핸드폰도 막 던져 놓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이게 있어서 좋더라고요. 편합니다. 생각보다 편해요. 뭐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담배를 이쪽에다가 막 던져놓기도 편하고요. 이게 왜 어색한 건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이게 왜 있어? 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립밤 넣어놓습니다. 딱 맞아요. 너무 좋아요. 입술이 굉장히 자주 트는 편인데 여기다 두면 잃어버릴 일도 없고 굉장히 사용하기도 편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우디에 굉장히 대표적인 기어 노브가 있습니다. 아우디의 기어 노브는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사용하게 되고요. 눌러서 당기면 전진, 눌러서 밀면 후진, 여기 있는 P 버튼을 누르면 파킹입니다. 이 뒤에 있는 버튼은 오토홀드고요. 오토홀드는 버튼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자, 다른 브랜드 사이드 브레이크는요, 여러분, 시동을 끄면 무조건 잠겨요. 시동을 끄면 윙 하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긴단 말이죠. 근데 아우디는 안 잠겨요, 여러분. 그럼 언제 잠기냐? 경사로에서 잠깁니다. 주행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무조건 전면에 있는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후면에 있는 브레이크도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하주차장, 평지에 주차를 하는데 사이드 브레이크를 체결할 일이 사실 얼마나 될까요? 저는 사실 거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계속 주행을 하면 브레이크가 뒤에 있는 리어 브레이크도 굉장히 열이 받아 있는 상태일 텐데, 그 열이 받아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 패드가 열이 받으면 이제 철이니까 부드럽게 연질의 형태로 변경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디스크를 딱 누르면 글쎄요, 좀 브레이크의 수명이 많이 짧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아우디가 그 부분을 생각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타 브랜드 대비해서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우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우디의 사이드 브레이크는 경사로에서만 알아서 잠긴다, 평지에서 잠기지 않는다, 이렇게 사용하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브레이크의 수명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 또는 브레이크의 소음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제 차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밑에 또 성심성의껏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 about to go, we done better. You find for loose,
getting on faster than ever. We forever lose, setting on bigger and better. Even though it goes, I come bigger, bolder, faster. Ooh, I'm gonna